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김건희 여사 최재형에게 검찰이 결국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어떤 그 입장은 이겁니다.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 무혐의 결론. 수사팀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총선 전에 최재형이라는 자가, 최재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종북 주사파들이 활동했다는 지적을 받는 통일TV 뉴스 부사장이었습니다. 이 통일TV는 조선중앙통신 화면을 그냥 무단으로 막 방송하다가 결국 폐방돼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했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폐방이 돼 버렸습니다. 이걸 문재인 정권 때 KT에서 지원금을 줬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최재형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북한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했습니다. 혁명 열사 릉 옆에 있는 묘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하고 사진 찍고 한국에 와서는 통일TV, 통일뉴스, 4.27 시대연구원 등등 종북 주사파들이 활개를 치는 그 공간에서 종으로 횡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근거지로 삼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 전문가들이나 이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최재형은 걸어다니는 대남 문화 공작원이다. 옛날로 치면 대남 간첩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 이 최재형이 지난번 총선 직전에 김건희 여사의 부친이 경기도 양평인가요? 가평인가요? 거기 출신인데 자기도 거기 출신이라고 하면서 우호적으로 접근하면서 경계심을 허물어뜨린 다음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등이 제공한 이 몰카 카메라가 달려있는 시계로 디올 파우치를 전달하는 걸 찍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함정 몰카죠. 그리고 그 디올 파우치도 서울의 소리에서 제공해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서 서울의 소리 인터넷 좌파 방송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가 지난번 총선 내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 아버지의 고향 후배다. 예를 들자면 고향에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계심을 허물어뜨린 다음에 접근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디올 파우치백을 투척하고 그걸 찍어서 좌파 매체에 제공하고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함정 몰카이기도 하고 이 거의 정말 그 기본적인 인간성을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급한 짓을 한 겁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는 정말 불행하게 덫에 걸려든 거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다.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임 검찰총장 이원석이 자기 선에서 그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건 불기소 의견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해봐라. 그래서 지금 이 또 한 번 더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 수사팀이 결국 책임을 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디올 파우치 받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건 과정에서 참 놀라운 일은 이 최재형이라는 자가 또는 이명수라는 기자가 처음에는 이 디올 파우치를 이 손가방 있잖아요. 그냥 선물이었다. 그건 청탁하려고 한 게 아니다. 왜? 청탁하려고 했다 이러면 최재형도 김영란법 금지가 되거든요.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상황이 자기들에게 불리해졌는지 막판에 가면은 최근에는 그 청탁하려고 준 거 맞습니다라고 이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저도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최재형이 달려드는 거예요. 거의 자해 공갈단 수준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검찰이 본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결론 지은 겁니다. 왜? 처음부터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와 만남을 기록한 이 어떤 문건에도 개인적 관계의 선물이지 절대 뇌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니다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꾸고 있죠. 왜? 김건희 여사에게
사법적인 책임이라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악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재형은 거의 자해 공갈단 수준에 가깝다는 지금 지적을 받고 있어요. 자, 2022년 9월에 전달된 이 디올백에 대해서도 최재형은 검찰에 뭐라고 했냐면 김 여사를 접견하는 입장권 티켓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초반부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이렇게 언론에도 또 인터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재형에게 그 물건들을 제공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도 검찰에 뭐라고 했냐면 샤넬 화장품은 취임 선물로 준비한 것, 디올백은 청탁 목적이 아니고 청탁 목적이었으면 몰카를 찍을 이유도 없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막판 되니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참, 이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이 보는 부분은 이 최재형이 어떤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접근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카톡, 그러니까 카톡을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이 나눈 카톡을 김건희 여사는 거의 원본 그대로 제출을 했고 최재형은 지웁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건 지우고 제출하게 되는데 그 카톡도 최소 191회, 190 거의 200여 군데를 삭제해서 제출합니다. 삭제해서 제출합니다. 뭐 이런 내용, 가령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두 분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윤석열 후보 내외를 악마화하는데 두렵고 참담합니다. 이 다 거짓말이죠. 거울 보면서 밝게 웃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카톡 대화를 외부 유출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제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명수 같은 사람입니까? 미국에 있는 제 와이프도 모릅니다. 뭐 이런 내용. 근데 이제 이런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와 총 2천여 개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중에 689개는 미제출 내지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최소 191개, 그러니까 191개는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합니다. 최재형이 지운 카카오톡 내용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를 칭찬했거나 좌파 세력을 비판하는 대화였어요. 본인이 뭐 급진 좌파였겠죠. 그러니까 좌파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 지우고 뭐 또는 김건희 여사 미모를 칭찬하는 내용, 뭐 서울의 소리가 민주당 이중대라는 내용,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더 강교하고 가볍고 기득권자라는 내용, 이런 거 다 삭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거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원본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최재형이 어디를 지웠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서로 비교해보면. 이 최재형이는 자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획된 겁니다.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를 넘어뜨려서 이 함정에 빠지게 만들려고 했던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그리고 최재형, 이명수 기획 또는 최재형 이명수 기획, 실행은 최재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파우치백도 넘기고 이런 식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까발리고 총선 전에 이걸 이슈화해서 결국 국민의힘에게 데미지를 입히려고 한, 어떻게 보면 공작 사건이죠. 공작 사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 최재형은 이게 참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최재형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죠. 지금 처음에는 선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뇌물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본인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검찰은 결국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사건 말고 또 서울의 소리가 또 김대남이라는 자를 또 이 등장시켜서 또 프로파간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좌파 매체, 좌파 세력의 프로파간다, 선전선동,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